치매 3단계 아내가 숨겨둔 쪽지에는 도대체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 순간 남편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본 영상은 창작물이며 실제 인물, 기관과 무관합니다. 의학,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1장 평범한 일상의 균열. 청운시 노을구에 사는 65세 김태준 씨. 30년간 중학교 수학교사로 일하며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부인 한미순 씨와 결혼 35년 동안 슬아의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부인 미순 씨에게 치매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 2단계입니다. 앞으로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가끔 깜빡하고 길을 헤매는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작년부터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밤에 갑자기 일어나서 집을 나가려고 하고 저를 못 알아보는 날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남편 태준 씨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문 요양시설에 미순 씨를 맡기기로요. 노을구에 있는 온세병 요양원. 한 달 요양비 240만 원. 태준 씨 연금으로는 버거운 액수였지만 전문 케어가 필요했습니다. 치매는 단계별로 다른 증상을 보입니다. 1단계는 가벼운 기억장애, 2단계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 3단계는 전면적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단계는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고 5단계는 신체 기능 전반이 저하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1등급이 최중증입니다. 그런데 요양원 입소 2주 후 태준 씨는 집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내 옷을 정리하다가 수첩 한 권이 나왔어요. 평소 일기 같은 건 전혀 안 쓰던 사람인데 그 수첩 안에는 미순 씨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태준 씨가 발견한 그 쪽지에는 도대체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2장 감춰진 진실의 발견. 쪽지의 첫 번째 내용은 여보, 제가 이상해지기 전에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치매 초기에 자신의 상태를 인지해서 쓴 건가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니 미순 씨의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요양원 계약할 때 꼭 확인할 것들. 첫째, 간병비 별도인지. 둘째,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셋째, 투약 관리 시스템. 이건 치매 환자가 쓸 수 있는 글이 아니었어요. 너무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순 씨가 적어둔 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에게 남기는 중요한 정보 같았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집 마루 밑에 빨간 상자를 찾으세요. 거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마루 밑 빨간 상자? 결혼 35년 동안 그런 상자가 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태준 씨는 즉시 집으로 돌아가 마루 바닥을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빨간 플라스틱 상자가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뭔지,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건지. 상자 안에는 각종 서류들과 컴퓨터 정보 저장 장치인 USB,
그리고 또 다른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에게 숨긴 게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해요. 그 USB 안에 담긴 내용을 본 태준 씨는 자신이 알던 아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과연 USB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3장 체계적인 조사의 진실. USB 안에는 총 47개의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진과 문서들이었고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서 제목이 요양원 실태 조사였어요. 처음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문서를 열어보니 미순 씨가 수집한 각종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노을구 일대, 요양시설 15곳의 세부 정보, 비용, 직원 수, 의료진 현황, 심지어 온라인 후기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치매 진단을 받은 후 3년 동안 이런 걸 준비하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문제시설 주의사항이라는 문서에는 특정 요양원들의 문제점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부당한 추가 비용 청구, 의료진 부족, 심지어 학대 의혹까지. 요양시설을 점검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시설 인증서 및 운영허가증. 둘째, 의료진 자격증 및 상주시간. 셋째, 응급의료 체계 연결망. 넷째, 투약관리 전담자 배치 여부. 다섯째, CCTV 설치 및 열람 규정. 여섯째, 계약서 추가 비용 명시사항. 이를 위반하면 운영정지 최대 6개월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온새벽 요양원, 제가 아내를 맡긴 그곳도 있었어요. 온새벽 요양원에 대한 미순 씨의 메모는 특히 자세했습니다. 온새벽 요양원, 직원 대 환자 비율, 부적절, 야간 간병인 1명이 30명 담당,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없음.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아내는 자신이 들어갈 곳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문서였습니다. 문서 이름은 내 계획이었습니다. 그 문서를 여는 순간 태준 씨는 자신이 알던 아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단순한 치매 환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만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과연 미순 씨의 진짜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4장 위험한 잠입 작전. 파일 속 한 동영상이 재생되자 미순 씨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정말 중요해요. 집중해서 들어줘요. 내가 온새벽 요양원에 입소하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기록할 거예요. 녹음기도 숨겨뒀고, 치매 환자는 뭘 해도 기억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태준이 혼잣말로 여보, 너무 위험해. 걱정 마세요. 난 아직 정신이 멀쩡해요. 그리고 이미 다른 피해 가족들과도 연락하고 있어요. 실제로 미순 씨는 다른 피해 가족들과 만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피해 가족 박영희라고 합니다. 정말 직접 들어가실 건가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어차피 치매 진단받은 환자로 들어가는 거니까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피해 가족 이철수라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 들키면요. 그땐 정말 치매 증상이라고 하면 되죠. 연기할 자신은 있어요. 실제로 미순 씨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요양원 입소 당일의 모습을 보면 안녕하세요. 전 여기 요양원 직원이에요. 한미순 씨 맞으시죠? 어서 오세요. 여기가 어디죠? 집에 가고 싶어요. 여보, 여기서 잠시 지내는 거야. 괜찮을 거예요. 네, 곧 적응하실 거예요. 가족분은 이제 가셔도 됩니다. 동영상 속 미순 씨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입소 첫날부터 이상한 게 너무 많았어요. 밤 9시인데 간병인이 한 명뿐이에요. 30명을 혼자 돌본다고 말이 돼요? 실제로 야간 시간 요양원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간병인이 어느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정신없네. 이 할머니는 또 왜 일어나셨어? 다른 환자도 말을 합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다른 분들 먼저 돌보고. 그리고 약 주는 것도 이상해요. 내가 원래 먹던 치매약하고 다른 거 주더라고요. 미순 씨가 발견한 주요 문제점들을 정리하면 야간 간병인 1명이 30명을 담당하고 치매약을 임의로 다른 약으로 교체했으며 응급벨을 눌러도 10분 이상 대기해야 했습니다. 또한 가족 면회 시간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환자 식사량을 무단으로 축소하며 의료진 상주 시간을 허위로 고지했습니다. 여보, 내가 여기서 목격한 건 상상 이상이에요. 다른 할머니 한 분은 아무도 모르게 간병인한테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녹음기를 더 곳곳에 숨겨뒀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순간 아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미순 씨의 계획에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치매 진행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던 것입니다. 미순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5장 위기와 발각. 미순 씨가 남긴 47개의 녹음 파일. 그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입소 2주차에 녹음된 내용이었습니다. 한미순 씨 약도 안 드셨네. 이러면 가족들한테 연락해야 하는데.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깜빡한 게 아니라 일부러 안 드신 거 맞죠? 치매 흉내 내는 거 들켰어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아내의 연기가 들킨 거였거든요. 하지만 미순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증거 수집을 계속했죠. 어느 날 미순 씨는 요양원 직원들끼리 하는 말도 듣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치매 환자들이니까 뭘 해도 기억 못할 거 아니야. 그래도 환자 가족들 오면 가족들이 뭘 알겠어. 우리가 잘해준다고 하면 되지. 더욱 심각한 것은 투약 관리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이 약 너무 비싸네. 반으로 줄여서 줘도 될까? 가족들이 모르면 되지 뭐. 어차피 효과 비슷할 거야. 제가 매달 240만 원씩 내면서 아내가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순 씨가 다른 환자에 대한 학대 상황을 목격한 것입니다. 아파요. 그만해 주세요. 가만히 있으라고. 시끄럽게 왜 이래? 미순 씨는 이 모든 상황을 견디며
2주 동안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억이 안 나. 방금 뭘 했는지도. 여보, 미안해요. 계획한 것을 끝까지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아내의 마지막 온전한 녹음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요양원에서 태준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미순 씨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어요.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태준 씨가 확인한 미순 씨의 상태는 단순한 치매 악화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6장 진실의 발견과 갈등. 응급실에서 만난 미순 씨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태준 씨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환자분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치매 약물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나왔어요.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순간 아내의 녹음 내용이 떠올랐어요. 약을 반으로 줄여서 준다 더원. 태준 씨는 의사에게 아내가 녹음한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태준 씨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신고를 하면 아내가 수집한 증거들이 모두 공개되잖아요. 그럼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태준 씨는 아내가 연락하던 다른 피해 가족들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미순 씨 괜찮으세요? 정말 걱정됐어요. 아내가 수집한 증거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같이 대응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 날 총 5가족이 모였습니다. 모두 요양원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약을 제대로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증거가 없어서. 미순 씨가 목숨 걸고 수집한 자료들인데 이걸 그냥 묻어둘 수는 없죠. 하지만 한 가족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신고하면 우리 가족들 다 언론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다른 요양원 찾기도 어려워질 거고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아내의 뜻을 따르자니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고, 논의는 3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휴대폰에 뜨는 뉴스 알람. 청운시 노을구 소재 요양원 보건복지부 특별감사 실시. 이게 무슨 일이죠? 알고 보니 미순 씨는 혼자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순 씨의 또 다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실패하면 김사회복지사님께 모든 자료를 전달해 주세요. 아내가 이미 전문가와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미순 씨가 연결된 그 전문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7장 전문가와의 협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김성호라고 합니다. 한미순 씨 남편분이시군요.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미순 씨는 3개월 전부터 저희와 접촉하고 계셨어요. 요양시설 개선을 위한 시민감시단 활동의 일환으로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아내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김사회복지사는 이미 미순 씨로부터 1차 자료를 전달받아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미순 씨가 수집한 증거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법적 효력이 충분합니다. 다른 가족분들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일주일 후 온새벽 요양원에 대한 정부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감사 결과 온새벽 요양원에서 의료법 위반 17건,
노인복지법 위반 8건이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된 직원들은 모두 교체됐고 시설 운영 시스템도 전면 개선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온새벽 요양원 새 원장입니다. 앞으로는 투명하고 안전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내의 용기 덕분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미순 씨의 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현재 전국 15개 지역에서 비슷한 시민감시 활동이 시작됐어요. 미순 씨가 만든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요. 그리고 6개월 후 미순 씨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치매는 여전하지만 그녀가 남긴 유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순 씨와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8장 희망의 메시지 6개월이 지난 현재 미순 씨는 다시 온새벽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환경에서요. 미순 씨,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이제 모든 투약은 전문 약사가 관리하고 24시간 CCTV로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아내가 치매에 걸린 건 여전히 안타깝지만 그녀가 남긴 변화들을 보면 자랑스러워요. 미순 씨는 비록 많은 기억을 잃었지만 가끔씩은 태준 씨를 알아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당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나야, 여보, 김태준이에요. 아, 반가워요. 그리고 미순 씨가 시작한 요양시설 시민감시단은 현재 전국 50여 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순 씨의 용기가 대한민국 요양시설 문화를 바꾸고 있어요. 현재까지 총 127개 요양시설이 개선됐고 약 3만 명의 어르신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좋은 요양원을 선택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시설 인증서 및 면허 확인, 직원 대 입소자 비율은 1대7 이하가 권장됩니다. 24시간 응급의료 체계 구축, 투약관리 전담 약사 상주, CCTV 설치 및 가족 열람 가능, 계약서 추가 비용 투명 공개, 가족회의 및 상담 정기 진행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기관에 상담 받으시길 바래요. 치매는 환자 혼자만의 병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의 병이죠. 하지만 미순 씨가 보여준 것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변화는 가능합니다. 아내에게 고마워요. 당신의 용기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됐어요. 전문가 상담 및 신고는 보건복지부 129번, 국민권익위원회 1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치매 3단계 아내가 숨겨둔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미순 씨의 용기와 희생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요양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